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술작품의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오늘도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오늘도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얘기 나눌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네. 이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이런 말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근데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고 쓰는 말 많아요. 그렇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이야기인데요. 네. 의학사의 주요한 인물이 왜 갑자기 예술 이야기를 했나 궁금하시죠? 네, 그러게요. 아마 요즘에는 예술에 관심 있는 의사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의사 컬렉터였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네. 텐데 사실은 이게 약간 오해가 있어요. 그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신체가 너무 신비롭고 복잡해서 그 기술을 다 배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했던 말인데요. 즉 인생은 짧고 배워야 할 기술의 길은 길다는 뜻인데 예술과 기술이 어원이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쵸. 번역하는 과정에서 예. 인생은 짧고 예술이 길다. 그러니까 다소 엉뚱하게 쓰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은 제자들에게 좀 배웠다고 과신하지 말고 늘 환자를 대할 때는 겸손한 자세로 대해라. 이런 맥락으로 했다는 이야기라고 해요. 좀 오역을 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어느 순간. 근데 저도 좀 오역처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네. 뭐 사람의 몸도 신체도 예술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테니까 네네. 뭐 그렇게도 표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 혼자만의 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해석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다양하게 나만의 해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더 당황스럽네요. 저 그러세요? 혼자만의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예술의 속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적합한 맞아요. 표현이 아닌가 오히려 생각하네요. 오역이 낳은 그 네, 위대한 그러게요. 문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저도 드는데요. 예. 잘 만들어진 예술이 한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수천 년의 생명을 갖는 예술의 가치가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특히 저 어릴 때도 네. 이 문장은 정말 멋진 말이야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인간의 유한한 삶처럼 생명의 끝이 있어서 의미가 있는 예술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예술을 소개해드리고자 하고요.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세계적인 작품 한 점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진행자님 혹시 YBA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그룹인데. 하는 선생님 같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네. 그 찰스 사치가 후원했고 데미안 네. 허스트 같은 젊은 예술가들이 네, 중심이 네. 돼서 만든 맞아요. 영국 런던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예술가 그룹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너무 답변 잘하시네요. 저희 첫 시간에 첫 방송할 때는 제가 미술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세요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에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었는데 네. 요즘에는 질문을 드리면 너무 답변을 잘하셔가지고 선생님이 좋아서 그런 제가 겁니다. 더 당황스러운데요. 좀 잘 모르셔야 모르시죠 이러면서 말씀드리는데 네 아무튼 그 YBA가 현대미술에서 정말 중요한 그룹인데요. 제가 예. 소개드릴 때는 보통 데미안 허스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마크 퀸이라는 작가인데요. 별명이 피의 예술가예요. 좀 무서운데요. 별명부터 살벌하죠. 예. 네, 그를 피의 예술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피를 뽑아서 작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피를 뽑아요? 네, 동물의 피는 아니고요. 본인의 피입니다. 자기 피요? 네. 마크 퀸의 작품 중에요. 예. 자화상인데 셀프라는 제목의 자화상이 있어요. 예. 자화상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그 그림은 아니고 조각상인데요. 예. 본인의 얼굴을 그대로 본떠서 틀을 만듭니다. 일종의 우리 이제 석고틀 거푸집을 만들듯이? 맞아요. 예.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자신의 피를 부어서 캐스팅을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석고상이나 청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예. 그 틀에 그 액체를 흘려서 굳히는 과정으로 그 이제 조각상을 만들거든요. 네. 이렇게 동일하게 만드는 건데 그 재료가 본인의 피라는 거죠. 두상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피의 양은 4.5리터라고 합니다. 또 우리 어디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두개골 용량이 네. 한 1.6리터? 네. 1.8리터?
그 정도 해요. 된다고 네. 하던데요. 이거는 얼굴 전체에 막 맞아요. 피부까지 다 있는 거니까. 맞아요. 피부까지 이렇게 있는. 4.5리터가 필요하다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사람이 4.5리터의 피를 뽑으면은 생존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개월간 천천히 그 양을 뽑아서 4.5리터를 만든다고 해요. 이걸 조금씩 자기 피를 뽑는다고요? 맞아요. 네. 뽑아서 올리고 뽑아서 올리고 뽑아서 올리고 해서 4.5리터를 모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작품은요. 아무리 작가가 부지런하게 작업 활동을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희소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피를 뽑는 데에도 5개월이나 걸리지만 5개월 뽑았으니까 다음 작품을 위해 또 5개월 뽑아 이렇게 못 하잖아요. 건강상의 그렇죠. 이유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이 작가는요. 피로 만드는 자화상을 5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합니다. 자기 자화상을요? 네. 처음에는 91년도에 만들었고요. 예. 지금까지 총 5점의 자화상이 존재하니까 91년, 96년, 2001년, 2006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2006년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자화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 마크 퀸이 64년생이니까 27살에 첫 자화상을 만들고 예. 47살까지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런데 더 이상 자화상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예. 아마도 이제 50세가 넘어서 피를 4.5리터 뽑는 건 좀 무리가 아니었을까 그럼요.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건 건강상 그렇게 그쵸, 썩 좋은 어렵겠죠. 건 물론 한 1, 2년에 걸쳐서 천천히 모은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자화상 만만치 만들려고 않을 거예요. 하여튼 드라큘라가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네. 되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5년에 한 번씩 자화상을 만드는데 그 틀을 내 얼굴을 직접 캐스팅을 하다 보니까 예. 그 겉모습도 같이 나이가 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의 얼굴을 직접 본뜨니까 그 모양이 그거랑 이제 내 얼굴이랑 비슷한 거는 맞는데 네. 보통 작가들이 자화상이나 초상화를 만든다면 그 피사체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겉모습을 재현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네. 사실은 같은 거야. 물질적으로도 같아라고 볼 수가 없는데 사실상 이 작품은요. 겉모습도 같지만 그 작품을 이루고 있는 재료도 작가의 몸에서 나왔고 유전자적으로도 DNA가 똑같은 그런 동일시되는 일종의 분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나를 그냥 그림으로 맞아요. 그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네요. 맞아요. 재료까지도. 그런 아이디어나 발상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니까 또 한편으로 흥미롭기도 한데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네. 우리 피 이렇게 흘리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피가 굳지만 딱딱하게 굳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걸로 두상을 만듭니까? 그래서 피로 만든 자화상은요. 냉동고의 형태로 전시를 합니다. 항상 영하 5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요. 만일 이 냉동고의 전원이 차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내리겠죠. 녹아내리죠. 그리고 그 녹아내리는 모습은 마치 작품의 죽음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도 왜냐 우리 얼음 녹듯이 녹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작품을 옮길 때마저도 전력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91년도에 만들었던 첫 번째 작품을 전시를 했는데 전시장 관리인이 퇴근을 하면서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그 전력 절약을 위해서 누가 코드를 안 뽑고 퇴근했어 하면서 그 전원을 차단해버려서 네. 첫 번째 작품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얘기가 한참 돌았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루머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91년도 작품을 소장했던 그 광고계의 큰손 찰스 사치가 소장을 했었거든요. 네. 고도의 마케팅을 벌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사실관계는 알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 만든 작품이 녹아내렸다라고 하는 루머는 실제로 그 현장을 보지 않았더라도 꽤나 충격적일 것 같고 그렇죠. 회자가 되고 작품의 스토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놨죠. 근데 일반적으로 작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시 만들 수 없는 거니까. 그쵸. 그거는. 게다가 그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나이에 다시 만들 수는 있지만 91년도에 피로 91년도에 얼굴 모습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네요. 거푸집은 그때 만들어서 떠놓은 거를 잘 보관했다고 할지라도 그때 그 젊은 피가 그치. 지금 피는 그쵸. 아니잖아요. 네, 91년도의 피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로 유한한 삶을 갖고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작품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안국역에 아라리오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예전에 공간 사옥이었던 곳인데 혹시 가보신 적 알아요. 있으세요? 전
지나가면서 많이 봤어요. 네, 어딘지 아시죠? 양국역에서 대학로 넘어가는 네,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많이 지나쳐서 보긴 했는데 제가 네. 안타깝게도 아직 직접 들어가 볼 기회는 그러시구나. 없었어요. 이 뮤지엄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우리나라 현대건축의 1세대인 고 김수근 건축가의 공간그룹의 사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그룹이 사업을 접으면서 건물이 경매에 나왔고요. 여기를 아라리오 그룹이 인수한 다음에 뮤지엄으로 바꾼 건데요. 네. 건물은 밖에서 볼 때는 5층인데 내부에 들어가면 8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고 8층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층은 고개를 막 숙이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낮은 층으로 되어 있고 예. 막 가운데는 나선형의 원형 계단이 가파르게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미로 같은데요. 안 그래도 이 미로 같은 비밀스러운 공간에 네. 이 냉동고에 있는 붉은 두상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전시해요? 이렇게 앞에 전면 유리로 돼 있는 냉동고를 이렇게 냉동고에 맞아요. 있는 상태로 보통은 봐야 되잖아요. 보호가 되어야 되는 조각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아크릴 케이스에 보통 넣어서 네. 전시를 하잖아요. 네. 마치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그냥 아크릴 케이스가 아니라 이제 안에가 냉동으로 보관이 되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전력까지 공급이 되는 네네. 그런 형태로 전시가 되기는 하는데요. 예. 어쨌든 두상을 유리든 아크릴 케이스든 그걸 넘어서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시하는 방식 자체가 아주 독특하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의 구성 자체도 굉장히 미로 같고 좀 이렇기 때문에 네. 처음 이 작품을 마주했을 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섬뜩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시각적인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검붉은 두상만 덩그러니 있는 네. 거예요. 이게 네. 뭐지? 설명을 안 듣고 봤을 때는 너무 독특한데요. 저는 여기 공간도 작품도 너무 좋아서 한 20번 정도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같이 간 분들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는 결과적으로 가장 좋아하셨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아, 네. 뭐라 그럴까요? 보통 이제 미술품을 되게 미술사하고 같이 함께 설명해 네. 주시는 거 들으면은 전혀 다른 작품처럼 느껴지긴 그쵸. 하더라고요. 맞아요. 처음 보면 섬뜩한데 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요. 이런 거 라디오에서 들으면 또 써먹으셔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같이 데이트 같은 거 가셨을 때 그 앞에 서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은 유한하고 예술은 영원하다고 하는데 이 작품 마치 예술에도 생명이 있듯이 유한함의 개념을 넣은 작품 같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겉모양은 꽤나 똑같이 만들 수 있어도 다른 객체인데 이 작품은 예술가와 작품이 동일한 객체로 볼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전혀 섬뜩하지 않고 굉장히 재미있게 지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사람을 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설명하는 사람이 달리 보일 것 같네요. 갑자기. 네. 예. 하여튼 그런 지적인 면모들을 뽑는다고 해야 될까요? 네.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 또 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 원형 계단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 굉장히 가파라서요. 서로 손도 잡아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내셔서 데이트하러 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로 만든 자화상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아예 걸어다니는 작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걸어다니는 작품요? 네. 뭐 로봇이나 이렇게 조각품인데 네. 모터가 달렸다거나 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 사람이에요. 사람요? 네, 사람 자체가 작품인데요. 네. 바로 생트 오를랑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입니다. 여성이고요. 예. 그녀는 본인의 신체를 사용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 아트를 바디 아트,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신체 미술의 범주에서 해석을 다루는데 보통은 그 바디아트라는 신체 미술이 약간은 다소 가학적인 성향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신체에다가 고통을 가해서 그걸 견뎌낸다거나. 그럼 일반적인 행위예술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비슷하기도 해요. 뭐 얼굴에다가 그 오핀을 잔뜩 달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겠다 하면서 이렇게 찡그리면서 그런 걸 보게 된다거나. 얼굴 여기 피부에 오핀을 막 달아요? 네. 찔러가지고? 네, 생트 오를랑의 작품은 아닌데 이제 그런 게 바디아트인데 생트 오를랑은 본인의 작품은 바디아트가 아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작품에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측면은 없는 육신의 예술이다.
그러니까 신체와 육신은 약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네네. 네, 육체, 육신, 육욕 이제 이런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원래는요, 뭐 조각, 사진, 퍼포먼스, 비디오, 인공지능 아주 다양한 장르로 작품 활동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이 생트오를랑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인데 1990년에서 1993년 사이에 3년간 네. 본인의 신체를 가지고 사용한 그리고 그 신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성형수술을 통해서 몸을 작품으로 활용한 그런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네.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 표정이 굉장히 심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품인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네. 그러면 성형수술을 해서 네, 또 다른 작품을 나로 만든다. 맞아요. 또 다른 나로 만드는 게 그게 곧 작품이다. 네. 너 그런 건 다 촬영하거나 하겠죠? 아무래도 맞아요. 성형수술 장면이나 이런 심지어 성형수술을 9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거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일본, 뉴욕 이런 등지에 위성으로 생중계를 하기도 했고요. 성형수술 장면을요. 네, 보는 사람들은 뭐 굉장히 역겨워했겠죠. 그러면서 과정까지도 사람들한테 생중계를 했고 예. 결과적으로는요, 9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성형을 했는데요. 네. 가장 마지막 수술, 9번째 수술에서 뭘 했냐면요. 예. 눈썹 모양이랑 굉장히 비슷한 아치형의 실리콘을 눈썹 위에다 넣어서요. 여기를 톡 튀어나오게 만들었어요. 양쪽을. 혹을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홍 얘기하니까 레이디 가가 생각나는데. 맞아요. 레이디 가가 여기 이렇게 그 뭐죠? 네, 외계인처럼 뿔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레이디 가가가 2011년에 발매했던 Born This Way라는 앨범의 뮤직비디오에서 그렇게 하고 나왔었는데요. 예. 같은 해 토크쇼에도 그렇게 뿔을 달고 나와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죠. 아, 뮤직비디오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정말로 수술을 해서 몸에다가 보형물을 넣은 거야? 라고 하면서요. 예, 보통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성형은 아니었던 걸로 밝혀졌는데요. 예. 레이디 가가의 경우에는 오를랑은 실제로 이거를 수술을 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방금 레이디 가가 떠올렸듯이 생트 오를랑이 레이디 가가를 표절로 고소를 하기도 했어요. 아, 내가 내 얼굴로 성형수술 해서 네. 작품을 만드는 거 보고 본 떴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보편적인 미라고 하는 뭐 조금 더 큰 눈, 뭐 이렇게 날렵한 콧날, 오똑한 콧날 이런 거를 위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성형을 하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새로운 미의 기준을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 보형물을 어색하고 낯설게 넣는 그 방식은 생트 오를랑이 먼저 했고 본인의 것인데 이제 예술가가 아닌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가 그런 것을 차용함으로써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본인의 것으로 이제 한 거에 대해서 표절 시비를 이제 레이디 고소를 가가는 자기 했는데요. 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왜 어떻게 나중에 없어졌나요? 자기 거라고 했나요? 애매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성형은 아니었고요. 예. 네, 성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 뼈라고 주장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는군요. 보형물이 아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네네네. 기억이 법적 나요. 공방을 갔고요. 오를랑이 레이디 가가에게 3,150만 유로, 즉 473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는데요. 결국에는요, 오를랑이 패소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법적으로는요.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네, 우리 다시 예술의 영속성으로 돌아와서요. 네. 오를랑이 작품을 통해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는 사실 뭐 신체나 이런 부분보다는 예. 뭐 페미니즘 진영에서 많이 회자되는 미에 대한 기준이기는 했는데요. 예. 저는 이 작품을 마크 킹과 함께 보면서 그 유한한 생명이 있는 예술 작품 측면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이 보통은 예술가의 개념적 산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예술가가 곧 작품이면서 동시에 예술가가 죽으면 함께 소멸되는 예술이기도 한 거죠. 근데 보통 작품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나를 사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예술가의 몸을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물론 그러니까 자기 자화상 피로 만든 거는 그거는 거래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건 거래가 되지만 굉장히 비쌀 생트 것 오를랑의 같은데.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걸 살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렇죠. 보통은 이걸 이제 더 가공해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판다거나 하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제 요거 말고도요. 사실 행위예술 같은 장르 있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시 공간 내에서만 예. 진행되는 그런 퍼포먼스도 그 자체를 살 수는 없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을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행위예술을 하도록 모셔와서 네. 전시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행위예술을 하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네. 그것 자체를 작품화한다거나 기록을 사거나 이럴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게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팔거나 아니면 개념의 기록을 팔거나 그 개념을 사용한 전시권 같은 걸 살 수가 있죠. 한 가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가가요. 네.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소라는 작가인데요. 네. 3일 전에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 이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소 작품에 대한 포스팅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 작가가요. 쿠바 출신으로 뉴욕으로 이민을 온 유색인종이자 에이즈에 걸려서 삶을 달리했던 동성애자인데요. 네.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이고 타자이기도 하죠. 네. 그의 작품 중에 LA 로스의 초상화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이 로스는 로스 레이콕이라고 하는 이 곤잘레스 토레스의 동성 연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이 뭐냐면요. 로스가 에이즈, 그러니까 그 동성 연인도 똑같이 에이즈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해에 제작을 한 작품인데 여러 가지 빛깔의 셀로판지로 포장한 사탕 더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작품을 전시할 때 쌓는 캔디 더미의 총 무게는 175파운드. 그리고 관람자들한테 캔디를 하나씩 가져가세요라고 써붙여서 사람들이 캔디를 가져가요. 네. 그럼 캔디가 계속 줄어들겠죠. 예. 그럼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이게 줄어들면 45파운드 정도가 되면 다시 매주 15에서 20파운드씩 추가를 하는데요. 이게 네. 매뉴얼이에요. 예. 근데 이 관람자들에게 캔디를 선물하는 작품은 굉장히 스윗하게 느껴지지만 네. 사실 이 작품도요. 아까 말씀드린 175파운드는 연인인 로스가 건강하던 시절의 몸무게고요. 이게 점점 줄어드는 과정을 개념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로스는 91년도에 사망했고 곤잘레스 토레스도 5년 뒤에 사망을 했죠. 딱 개념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네. 그냥 사탕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네. 작품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근데 그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 스토리를 이해하고 나면 진짜 작품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아요. 근데 사실 좀 방금 전에 전율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셨어요. 근데 이런 작품은 작가가 사망한 뒤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 이뤄지고요. 심지어 이 작가는 96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2000년대에는 뭐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관 대표가 되기도 하고요. 네. 이 작품은 관람자에게 설치된 형태로 보여지지만 판매가 될 때는 종이 한 장으로 판매가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있죠. 175파운드로 진행을 했다가 언제 한 번씩 어떻게 이거를 더 이렇게 보충을 하고 일종의 하는 방식으로. 식의 작품 전시에 대한 매뉴얼과 이거를 전시해도 좋다라는 권리를 종이 한 장으로 그냥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근데 이런 거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술은 영원하다. 네. 이 말이 또 생각나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사실 제가 예술의 영속성과는 다른 유한함에 대해 오늘 소개를 드렸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예술은 실체 자체가 아니라 이제 개념을 사고팔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소개해드렸던 오를랑의 경우에는요. 네. 신체를 전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신체의 뭐 기록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권을 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작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작가의 얼굴을 볼 수는 없는 거는 맞거든요. 네. 네. 근데 뭐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언젠가 또 실물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네. 진시황처럼 불로장생 같은 거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저는 지금 좀 시간이 남아서 좀 말씀을 나눠보자면 예술이 갖는 기능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작품 자체의 가치, 의미 이런 거보다도 작품을 소개해드림으로써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어떤 사유를 확장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그런 얘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진행자님께서는요. 불로장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수락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단 계속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그런데 꽤나 많은 그런 권력자들의 경우엔 불로장생을 꿈꾸잖아요. 그쵸. 진시황이 그랬고. 진시황도 그랬고, 뭐, 제프 베조스나 마크 주커버거나, 불로장생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삶을 오래 살 수 있는 어떤 바이오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냉동인간 얘기도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참, 홍재 디렉터는 어때요? 저요? 저도,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꽤 고민이 되네요.
저도 포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그래도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가 망각과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당연히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살면 좋기는 하겠지만 네. 이게 죽을 수 없다는 것 또한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 같은 형벌이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말씀 듣고 또 제가 또 답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우리는 젊구나. 네. 나이를 더 그러게요. 들고 나면 좀 더 삶에 대한 집착이나 욕망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것 이런 같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또 오늘 이제 예술과 어찌 보면 예술의 연속성, 네. 뭐 또 유한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유가 좀 확장되는 느낌 받았어요.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미술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